인 세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지난 2017년도죠. 8.1 대책에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지나가겠습니다. 자, 2017년 8월 2일 날 이 가산세라는 게 나타났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을 내가 2주택이나 3주택 있을 때는 기본적인 세금에다가 플러스 10%에서 20%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양도 차익만큼의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지금 최대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은 플러스 20%의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존의 다주택자들도 받았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보유해주면 그 집에 대해서 그렇죠.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지해주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는데 이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해 주시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셨었는데 이젠 보유가 아니라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를 안 하고 그냥 투자만 목적으로 사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분양권도 그때 당시에 많이 매매를 하셨었는데 분양권 전매 시에 양도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사실 양도 차익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세금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인데요. 자, 좀 전에도 상담받을 때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셨었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얻는 순간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되는 순간에 이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그런 예외 조항 빼놓고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관리 처분이 나오고 나면 전매가 좀 제한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8.1 대책에서 규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 양도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9.13 대책이 되겠죠. 자, 9.13 대책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고가주택. 우리가 9억 원 이상 되면 이거를 국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세대가 1주택이 있을 때도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9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되는 부분들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공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자, 이 공제를 이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라는 것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적용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다음에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는 거주 요건이 없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기존에는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입을 해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 주택자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을 해야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을 받지만 발표를 한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자, 기존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였었습니다.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였었는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도 중과세에 해당된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그래서 내가 2주택, 3주택, 4주택 늘어났을 때 똑같이 중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부세.
최근 들어서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핫 이슈인데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재산세도 감면을 받게 되고 종부세도 배제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100채가 있어도 종부세에서 매우 자유로웠었는데 이제 개정된 거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에 과세된다. 그래서 주택수가 임대주택으로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젠 종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 주택수가 많아지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가액 기준이 이제 신설됐는데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그 주택에 있어서 면적에 대한 부분만 있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없이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양도세 과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받아갔었는데 이제는 임대 개시 시에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지만 이 감면 혜택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에 뭐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봤을 때 면적은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가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봤었지만 이제는 재건축 아파트가 그런 혜택은 좀 많이 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에 대한 요건 강화인데요. 자, 기존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가 됐는데, 자, 이제는 다주택자가 이제는 1주택이 된 시기부터 이 비과세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택이 돼 있는데 취득 시점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고 그때부터 1주택 기간이 2년이 넘어가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데요.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기존에 거주한 주택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았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사고팔고 해도 2년 거주만 맞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초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자, 이거는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분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적용하는 거는 최초에 대해서만 한 번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계속 많이 바뀌어서 많이 헷갈리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또 세미나나 이런 데 찾아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